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의 유한타증권 이강혜사입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5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5월 내내 5월달 기간 누계로 좀 보자면은, 자,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5월에 얼마 정도 좀 이어졌는지 4조 2,900억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왔죠. 개인은 이제 4조 원을 팔고요. 기간은 53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5월에 산 게 어떤 거냐?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에서도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목에서도 5월달 5월 1일부터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2조 8천억치 순매수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1조 6천억 순매수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순서상 네이버,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좀 되어 보이고요. 자, 기간은 네이버, 코덱스 에버리지, LG노텍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를 좀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지만은 5월달에 외국인들 순매수는 전기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로 좀 집중이 좀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자, 코스닥 순매도세가 이틀째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6,480억 정도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코스피에서는 이제 전기전자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2차 전지 관련주로 상승세,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오늘 매수세가 좀 몰리는 거죠. 자, 아시아 증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가 1.52% 하락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지수 약보합 보이고 있죠. 대만 각권지수도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계속 빠지고 있네요. 2.5%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또 경제 지표가 어떤 영향을 좀 주었는지 그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잠깐 트레이딩 이카노미스닷컴 캘린더 부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발표한 중국의 제조업 PMI, 자, 실제는 이제 48.8이 나왔네요. 이전에 49.2, 그죠? 컨센은 49.4인데 예상치 49.8.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거죠. 48.8을 기록했습니다. 50 밑이면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위축으로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또 중국, 홍콩 증시에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오늘 밤 미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주겠죠. 제조업 PMI가 상당히 좀 약세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이제 일제히 좀 약세.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입니다만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밤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종목단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패턴을 보시죠. 자, 먼저 거래소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잘 다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순서를 보게 되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10위권까지 보게 되면 반도체가 이제 두 종목,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바이오,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이버까지. 핵심은
이 공급망의 재편성, 그 공급망의 재편성의 핵심은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지원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만든 변화에서 우리가 상당히 큰 힌트를 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가입국을 확대시키고 유럽의 집단 안보 체계를 좀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 공동 안보 체계를 확대를 지금 시작하면서 이 중국의 이 스탠스가 좀 바뀌기 시작하죠. 아울러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석유 가스 자원에 대한 무기화, 이로 인해서 이제 서방 세계가 이 공급망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AI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 첨단 기술 산업 이 경쟁 체계가 이제 개막되고 미국의 이제 신기술 혁신, 특히 이제 AI 기술이 크게 좀 부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AI 이런 부분도 왜 상당히 좀 중요하냐면 미국과 이 중국의 이 분쟁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자재나 에너지 확충, 그 다음에 최첨단 기술 독점 경쟁으로 발전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이 생태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신냉전 전략에서 군사 동맹 집단 안보 강화, 그리고 이제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LG 그룹 같이 뭐 자동차 전장이나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 이렇게 기업이 이제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망의 어떤 이제 다변화 뭐 이런 걸 좀 추구하면서 이런 이제 핵심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핵심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 AI랄지 요것과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한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새로운 이 생태계에서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아울러서 이 반도체 공급,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는 시스템 온 칩, 그 다음에 EUV, 뭐 AI 칩, 뭐 이런 부분이 아주 새롭게 좀 부각되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가 시장을 좀 이끌었고, 특히 이제 5월 들어와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 역시 큰 흐름상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요로 인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좀 부각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 종목군들. 자, 오늘은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1% 좀 쉬어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뭐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한번 주봉도 볼까요? 네, 주봉.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뭐 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요때 상승 배경, 그 다음에 이때 상승 배경,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차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생태계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 그게 뭔가? 뭐 미국을 이시한 이 반도체 이 공급망의 변화. 특히 이제 오늘 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기사였죠. 잠깐 여기 써드린 거 보면 엔비디아가 TSMC 의존을 끊는다. 뭐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도 활용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보시죠. 자, 월봉에서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자, 이런 흐름입니다. 5월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10%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SK하이닉스는 5월 달에 무려 20%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좀 뒷심 발휘하면서 5월에 2.58%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양봉, 다행히도 좀 양봉이 좀 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도 양봉이긴 합니다만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자, 네이버나 이런 종목군들도 약합니다.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시죠. 에코프로 BM 아랫꼬리 단 음봉을 5월장에 보여줬고, 에코프로 역시 5월 달에 하락폭이 22%나 됩니다. LNF는 이제 5월에 미리 이제 4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5월에는 5월 하락폭은 상승폭이 1.51,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한 그런 흐름이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약간 중소형주급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예를 들면 HPSP 뭐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동진세미캠 이번 달,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가 대부분 이번 달에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는 점, 그 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공급계약 체결한 종목군들 좀 상승세. 오늘은 이제 엔터주 좀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덴티움 등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은 바이오, 다시 볼까요? 알테오젠이랄지,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등등 그런 종목군들, 바이온이랄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주 변화무쌍한 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 한번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주.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무산 가능성에 한진칼 주가가 좀 올랐고요. 자, 코미코가 미코 세라믹스 지분 매입 소식에 오늘 6%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급등하게 됐고 종가는 좀 밀리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자, 쭉 그런 내용. 오늘 좀 바이오주가 오르면서 이제 바이오니아랄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가 좀 형성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공급계약 체결한 종목군들 상승세, 필옵틱스, 힘스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좀 나왔죠. 다만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아시아 증시 약세,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그 부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이 시각 현재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조정을 좀 받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과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L전자, 오늘 L전자 어제 이제 10% 급등 이후에 좀 쉬고 있죠. 자, 순매도 종목은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반도체 좀 차익 실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이오플로, 그다음에 이제 LNF나 에코프로 BM, HPSP,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자, 기관은 이제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NNF, 이천지, 양극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 순매수, 분리막 WCP도 오늘 좀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상승했던 JIP 엔터 약박 보이고 있고, 디어유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AI 설계, 설계 관련주들 좀 약세,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이죠.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6월 중에 이제 정부에서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5월 수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죠. 한 대략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는 한 11시 정도에 가보면 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규 종목이 또 상장하네요. 새로운 종목이. 그리고 이제 내일 밤 ISM 제조업 지수 또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유한타증권 이강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